원내대표 임기는 참고로 1년이에요. 당대표는 2년입니다. 그러면 주호영 다음에 오는 원내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당대회 당대표가 이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니까 지금 관심을 글로 쏠리고 있는데, 지금 분명한 것은 나경원이 지금 100%의 지금 당원 투표 전당대회를 바꾸니까 나경원이 월등히 높은 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최종 결선이 있어요. 다득표로 해가지고 한 사람이 뽑히면 그거로 끝나는 건데, 이게 아니고 과반수 득표를 못하면, 그러니까 1등 수석과 차석이 1, 2등이 다시 최종 투표를 해요. 요게 변수가 있다고. 요걸 왜 만들어 놨느냐, 요걸 왜 만들었냐. 일각에서는 유승민을 의식해서 그걸 만들어 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대로 가면 유승민이는 결선 투표에도 못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3위권 밖으로 밀릴 수 있다고, 유승민이는.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 고그림이 되려면 나경원 씨가 나오는 조건이야. 나경원 씨가 안 나오고 김기현으로 간다 그러면 유승민이나 안철수가 분명히 결선 투표까지는 갈 거예요. 물론 결선 투표 가면 김기현 씨가 유리할 수밖에 없죠. 결선 투표 가면. 그러면 나머지 뭐 조경태, 권성동, 윤상현,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도 다 당대표 되려고 그래요. 이 당대표라는 게 출마한 사람은 자기가 당대표 된다고 자신 있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우리 그 송년회 밤 행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정치인들은 모든 그 선출직 그 공직자들 그리고 정치인들 출마할 때는 다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뚜껑 열면 2표나 1표 나온다. 자기가 자기 찍은 거 외에, 또는 자기 부인이 찍은 거 외에, 어느 때는 자기 부인도 그 사람을 안 찍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의 특징이에요. DNA가. 나는 된다는 거지. 어느 만큼 현실감을 가지고 정치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그 정치인에겐 비밀 병기가 돼요. 근데 자기의 이 현실감 없이 막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저는 이래요. 이번 전당대회 의외로 싱거워질 수도 있다. 황교안 대표는 바른미래당과 대통합이라는 원칙하에 그 바른미래당을 다 통합으로 받아들인 게 내 인생, 내 정치의 천추의 한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MB, 더군다나 그 MB 라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으로 갔던, 이 축당에서 갔던 이 사람들이 거의 100% MB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친박과 이명박계, MB계하고 박근혜계가 이게 여러분들 대립돼 갖고 이 집구석이 망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집구석이 망했대 이 친이명박계가 바른미래당계예요. 그리고 이 잔존했던 새누리당에 남아있던 세력들이 친박근혜 세력이라고. 근데 지금 굴러온들이 백힌도를 조져버린 거예요. 바른미래당에 나온 사람들이 지금 친박근혜 본방사수했던 이 사람들을 빼고는 여러분들 지금 뭐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국민의힘 분위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런데 나경원 의원도 왜 내가 고민을, 지금 당대표로 나올까 말까 왜 고민하냐면, 이게 그 윤석열 정부, 윤석열 뭐 대통령의 복심이랄까, 뭐 어떤 걸 구도를 보면 당연히 나경원 대표는 지금 있는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 직속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뭐 그 기후변화 대사로도 활동하고 중요한 중책을 맡고 있으니까 그걸 그냥 더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경원이 안 나오면 누군가 어부지리로 누군가가 돼. 이거를 대통령실이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르는 게 아니야.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는 거야. 그런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그 개인적인 입장을 제가 냉정하게 보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경원의 정치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정치 행보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경원 대표에게는 지금이 마지막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정치라는 거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정치인들의 궁극적인 그 최종 목적이 뭐죠? 뭘 것 같아요? 대통령이야, 대통령. 정치에 뛰어든 사람들의 최종, 나의 로망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응? 국무총리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도 그렇고 나경원도 그렇고 다 정치적 계산법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경원 전 대표가 만약에 이번에 당대표로 안 나간다. 제가 왜 얘기했냐면 나경원 대표가 과거에 탄핵파 중에 한 명이다 그래갖고 조원진이가 탄핵 6적, 10적 뭐 이런 데다가 나경원 얼굴을 박았는데 홍준표, 나경원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홍준표, 나경원은요. 이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을 본방사수한 사람들이야. 본방사수. 권성동, 장제원 뭐 이런 사람들, 원희룡 이런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원희룡도 여러분들 모르죠? 바른미래당 창당 멤버야. 물론 금방 나왔지. 금방 도로 나와서 무소속으로 제주도지사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지만 어쨌든 바른미래당 그 정병국이고 뭐고 다 거의 신당, 바미당, 유승민이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유승민이, 이준석이 거의 다 장제원이, 권성동이 뭐 원희룡까지 다 그 멤버들이야. 그런데 중요한 게 나경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진 않았어요. 탄핵을. 그러나 당을 옮기진 않았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본방사수한 사람이야.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그게 굉장히 미묘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중요한 것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누가 대신 살아주나? 나 대표가 내 정치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실상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번에 당대표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왜 고민을 하는 게 있지. 그 고민하는 게 왜 있겠어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가 지금 그나마 만약에 출마하면 100% 당원 투표로 하면은 최종 결선에서는 내가 책임 못 져요. 최종 결선에서. 그런데 1등으로 일단 1등으로 유력합니다. 나경원이. 김기현이 지금 약진은 하죠. 왜냐하면 장제원이 뭐니 해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내세우고 또 언론에서도 그렇고 자타 또 그렇게 공이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장제원이랑 김장을 담근다는데 뭐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이에요. 그거 장제원의 역할이 김기현한테는 천군만마야 여러분. 그런데 그냥 1등이 한 명이 되는 게 아니라 결선 투표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는 나경원 씨도 장담 못하는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로 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요. 물론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서는 윤심이 어딨어 윤심이. 당원의 당심으로 가는 거지. 이건 스탠다드지. 그건 누구나 하는 얘기지. 그건 아주 모범 답안이지. 모범 답안. 근데 세상 이치가 답안대로만 가진 않잖아.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굉장히 그 나경원 전 대표의 당권 도전. 이것이 당대표 출마가 있느냐 없느냐가 국민의힘에는 굉장한 아주 얘기거리를 만들어낼 거예요. 이게 아주 초미의 관심이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안 나오면 싱거운 전당대회가 될 수도 있다.